부자가 되기 위해 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참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과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혹시 여러분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은 아세요. 유명하신 분이세요. 혹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아시나요? 그 책이 세계적으로 한 2천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이분 역시 그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달라진 분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셨죠.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관점으로 오늘 학교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꼭 가르쳐야 할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그게 이제 약간 뭉뚱그려가지고 우선 표현을 한다면 그게 뭐냐? 예, 금융교육입니다. 금융교육.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교육은 학교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제 돈 얘기를 하면은 무슨 학교에서 돈 얘기냐, 질 떨어진다, 그리고 너무 속물적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더 팽배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기요사키는 금융교육, 돈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 돈교육을 잘 받은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기업을 만들든 뭐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돈교육은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교육이라는 게 약간 이제 추상적이니까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을 한다면은 우선 세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BM이라고 해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의 약자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떻게 기업이 돈을 버는지,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 돈을 버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구글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삼성은 어떻게 버는지, 이렇게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죠.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치킨집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편의점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은행은 또 돈을 어떻게 벌고, 이제 뭐 부동산은 어떻게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 이거는 이제 창업을 하는 거죠. 내가 어느 조직에 취업을 하기보다 그 조직 자체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돈 교육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건데, 막 초등학생들한테 세금을 바로 막 무슨 세무 사전이나 막 세법이나 이런 책을 들이밀고 가르친다면은 뭐 들을 사람이 없겠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게임이라든지 뭐 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난이도를 낮추고 쉽고 접근하기 쉽게 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 교육이 부자가 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빠져 있다 이거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볼 때는 그 현재의 교육, 그러니까 과거의 교육으로부터 온 거죠. 두 가지 유형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학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학문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기초적인 읽고 쓰고 세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꼭 필요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교육은 먹고 살기 위한 것에 있어서 좀 더 전문화된 거, 그 직업으로서의 교육, 이 두 가지를 학교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있으면 직업 가까이, 요게 이제 전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직업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거, 학문 교육,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학문 교육과 전문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의 학교 교육에서 성적을 잘 받는 상위권 학생들이 얻는 직업은 뭐냐, 이거라는 거죠. 의사, 회계사, 법률, 변호사 같은 거죠. 판사, 그리고 기업의 임원들,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등생들이 이제 유형으로 나눠본 거예요. 직업으로 나누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A 유형, B 유형인데, A 유형은 뭐냐면 아카데믹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요. 기요사키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자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우등생이 이렇게 연구원의 모습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B학생이라고 해서 뷰러크래츠, 이게 이제 관료형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기요사키는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유형으로는. 학자형과 공무원 유형, 관료형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기존에는 일자리가 많았고 거기에 이제 채우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 일자리 수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학문교육, 전문교육으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들어갔을 때 거기 승진 사다리가 있잖아요. 그 사다리를 어떻게 오를지를 고민하는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사다리 자체를 만드는, 그러니까 회사 자체를 만드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기요사키는 제3의 유형으로 C 학생 유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C는 캐피탈리스트, 그러니까 자본가형, 자본가의 C자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가형은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기존의 일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이 C학생 유형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A학생, 우등생들 중에서 아카데믹한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C학생을 위해 일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왜냐면 C학생은 그 회사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B학생은 이제 관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정부를 위해 일하는데, 여러분 정부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B도 C를 위해, 캐피탈리스트를 위해 일한다는 거죠. 마크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을요. 그러니까 이 C학생이 더 많이 나오고 이런 C학생을 키우는 교육을 오늘날의 학교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 교육에 꼭 금융교육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C학생을 만드는 캐피탈리스트, 자본가, 그 교육은 이 금융교육, 돈 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특히 세금, 비즈니스 모델, 기업가 정신, 국가에 얼마만큼의 내가 벌어서 돈을 내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저 기업이 돈을 버는지. 요즘에는 이 BM 구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는 게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그쵸? 하나의 그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가 정신.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급여를 받아서는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창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게 기요사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C 유형의 학생은 좋은 돈 교육으로부터 배출되는 것. 하지만 그 기요사키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C가 되는 길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길이 아니거든요. 기존에 검증받은 그 A와 B를 만드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교육 과목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쉽지 않죠. 없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오래 걸립니다. 배우려면. 그죠? 뭔가 하나가 과목으로 딱 정식 과목으로 잡히기 위해서는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하죠. 뭐냐면 이 C 유형을 교육을 받아야 C 유형이 될 수 있다면 오래 걸리니까 어렸을 적부터 받으면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그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코 여러분 돈 공부는 속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돈은 악이 아니다라는 영상 하루 공부로 올렸었죠. 그 영상에서 보면 또 잘 나옵니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요사키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돈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게 뭔지를 기요사키가 자기의 어린 시절의 경험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요사키는 자기의 금융교육이 9살 때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부자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요사키에게는 두 아빠가 있었어요. 하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데 가난한 아빠는 친부입니다. 친부. 그러니까 진짜 아빠, 피를 나눈 아빠죠. 부자 아빠는 누구냐면 친구의 아빠예요. 근데 이 기요사키가 친구랑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 부자 아빠랑 어울리는 기회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현재의 부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가난한 아빠가 아니라 부자 아빠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아빠는 생물학적으로 아빠이고 부자 아빠는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아빠라는 거죠. 나를 부자로 성장시킨대.
자, 근데 이 두 아빠가 학력의 차이가 있었어요. 학력은 가난한 아빠가 더 높아요. 스탠퍼드, 시카고, 노스웨스턴을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 교육감입니다. 근데 이제 부자 아빠는 중2 과정을 마치지 못했어요. 왜 마치지 못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가업을 일찍 맡게 된 거예요. 부자 아빠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시간이 지나고 이 교육감으로서의 아빠는 계속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더 그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 부자 아빠는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로서 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기요사키는 이런 기존에 아무리 이런 스탠퍼드, 시카고, 노스웨스턴이 좋다 해도 기존 교육 체제에서는 씨를 키우는 그런 교육 체제가 없기 때문에 자퇴를 하거나 이렇게 중2 과정만 맞춰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기요사키가 어떻게 어린 시절을 지내냐면요. 거의 매일 밤늦게 진짜 아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했냐? 하루 종일 그 부자 아빠와 게임을 하다 들어와요. 근데 그게 게임이 뭐냐? 부자 아빠와 부자 아빠의 아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데 그게 모노폴리라는 게임이에요. 이게 이제 부루마블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부루마블 보면은 그 땅을 사고 뭐 대한민국 사고 싱가포르 이런 거 사고 그 다음에 별장, 빌딩, 호텔을 짓잖아요. 해보신 분들 아시죠? 그 게임을 하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오면 가난한 아빠가 묻는 거죠. 야, 기요사키 너 하루 종일 뭐 하다 온 거니? 그러니까 저 모노폴리 게임 하고 왔어요. 딱 그러면 이제 뭐라고 가난한 아빠가 말을 하냐면 그런 멍청한 게임, 시간 낭비 게임 하지 말고 숙제나 해. 그래야 좋은 직장이 들어가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자 아빠랑 노는 게 너무 재밌었죠. 근데 어느 날은 부자 아빠가 현장 학습처럼 이제 막 그 도시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집을 가리켜요. 초록색 지붕의 집.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언젠가 이 초록집은 내가 운영하는 빨간색이 호텔이 될 거야. 그러니까 게임상에서 초록집, 빨간 호텔이 있는데 저걸 사서 빨간 지붕을 바꿔가지고 저 호텔이 지을 건데 저게 내 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노폴리 게임에서 그 원리가 현실에서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부자 아빠가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부자 아빠가 기요사키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게임이 교사보다 나은 스승이지? 그러니까 기요사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자 아빠는 나를 자본가처럼 사고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었다. 이건 나의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해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푸어 데드와 리치 데드,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난한 아빠는 이런 거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직장을 얻는 거, 그리고 뭡니까?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배척하게 되죠. 그리고 I can't afford 이건 뭐냐면 항상 돈이 부족해요. 나는 여유가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play safe. 근검절약해야 돼. 저축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위해 일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리치데드는 어떠냐면요. 아예 회사를 만들거나 사버립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돈이 부족한 거를 악의 뿌리라고 여겨요. 이거 아까 가난한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 그게 악인데 리치데드는 돈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부족한 상태가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심지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저거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유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 저축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고 정말 이 나의 자산 중에 위험한 게 뭔지 이런 거를 캐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돈이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뭐냐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돈 버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제 4사분면으로 나눠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인플로이의 E를 따서 E고요. 2사분면,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드 S사분면, 비즈니스 오너 B사분면, 인베스티게이터 해서 I사분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E는
그냥 보통 평범한 봉급생활자예요. 월급을 타시는 분들. S는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는 사업가, 투자가인데, 요 BI가 뭐냐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앞에는 시스템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기요사키가 있죠. 여기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죠. 액티브는 뭐냐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패시브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E와 S는 뭐냐면 기요사키가 열심히 움직여야, 액티브 해야 돈을 번다는 거고요. 패시브는 기요사키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거든요. 이 패시브가 바로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가는 시스템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인플로이드는 어떻습니까? 내가 투여한 시간만큼 돈을 버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사업체는 갖고 있지만 자기가 빠져버리면 일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근데 B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빠진다고 할지라도 이게 조직이 굴러가는 거죠. 인베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테크트리를 탄다고 합니다. 이제 인플로이, 봉급생활자가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나도 내 사업을 하고 싶다. 뭐 카페를 차리고 싶다. 아니면은 뭐 유튜버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좋죠. B와 I가 되는데, 근데 이 S에서 B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화살표가 굉장히 길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실패가 높아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죠, 여러분? 자영업자가 더 커야 이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창업을 했을 때 스타트업의 평균은 실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가 정신과 창업가의 길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기업가 정신이 뭐라고 했었어요? 네, 바로 돈 교육이라고 했었죠. 금융교육. 학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거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해야 되는 거고, 어려우니까. 그쵸?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 좋은 성적을 얻는 것보다 아무리 이 B와 I 영역이 어렵다고 해도 다 알고 E와 S에서 현재 내가 일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겠죠. 다시 한번. E와 S만 알고 E와 S에서 일하는 것과 E, S, B, I 모든 영역을 알고 E, S 영역에서 일하는 것은 다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조금 숨가쁘게 이렇게 한번 달려봤는데요.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교육에서 빠진 것, 기요사키의 관점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예, 바로 금융교육입니다. 세금이나 어떻게 돈을 버는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창업가 정신, 이런 거는 어렸을 적부터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회사와 사다리를 만드는 사람, 이런 거를 키워내는 C 유형의 인재가 많아야 그게 그 사회, 그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교육이 필수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부자의 길은 B와 I 사분면에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딸이 있는데 딸에게 금융교육을 어린 나이부터 이제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제학하고 MBA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저도 공부를 이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깨달은 게 있다면 이렇게 또 바로바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